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뭐 수리, 뭐 복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간단한 뭐 재밌는 실험, 저번에 그 CPU 또따처럼 이번에 해볼 거는 그 수냉 쿨러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수냉 쿨러인데요. 그 수냉 쿨러의 뭐 원리, 뭐 원리보다는 뭐 수냉 쿨러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이제 뭐 CPU를 열을시키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으로 제가 CPU 쿨러를 조금 개조를 한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떤 뭐 찬물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얼음을 넣어서 CPU 온도를 얼마만큼 이제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펜티엄 4 시절에 사용되었던 쿨러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 판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 일반 이제 요즘에 나오는 소켓 H 규격의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얇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컸어요. CPU 발열량이 컸기 때문에 좀 빨리 식히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많이 컸죠. 근데 지금 이 쿨러는 제가 떼낼 거예요. 이 펜은 떼내고 여기에 이제 이 요거는 잉크통입니다. 잉크통인데 물론 뭐 100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뭐 좀 찌그러질 수는 있는데 CPU가 100도 이상 뭐 올라가면 아무래도 멈추거나 리부팅 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물이 뭐 끓을 정도는 아마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쿨러에 이제 좀 필요한 거는 뭐 이런 통, 뭐 유리통도 괜찮고요. 유리통은 이제 위에 좀 물을 붓기 위해서 좀 깨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다른 병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준비 하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찼을 때 저희가 뭐 얼음을 붓든지 물을 계속 부으면 이제 안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뜨거워진 물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거는 지금 열수축관인데 조금 큰 걸 준비했습니다. 얘는 어, 어느 정도 선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 물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워터펌프가 달리면 빠진 물이 다시 라지에터, 공랭식 라지에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한 10몇 도 이상 물이 차가워져서 다시 물로 주입이 되는 게 계속 이제 돌겠죠. 계속 주입돼서 뜨거워지면 물이 빠지고 뜨거워진 물은 식혀서 다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수냉 쿨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만들진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속 찬물을 부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을 계속 넣어서 뭐 간단한 이제 그런 심심해서 한번 찍어보는 영상이니까 그게 뭐 욕을 하신다거나 저런 걸 왜 찍어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테스트를 삼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잉크통인데 잉크 아시죠? 무한 공급기. 네, 이런 통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뚜껑은 필요 없고 쿨러를 일단 좀 아깝지만 이 소리가 좀 나는 쿨러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펜은 브리스 칠을 해서 뭐 다른 쪽에 써도 되겠죠. 여기는 굳이 뭐 예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더라도 물이 새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본드를 칠할 거예요. 본드를 칠하는데 이런 열에 강한 실리콘 재질의 본드가 있어요. 이 본드는 뭐 철끼리도 붙입니다. 이제 굳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한번 굳고 나면 열이 가해지면 더 단단하게 붙는다기보다는 이제 뭐 열을 받아도 계속 이제 이 붙어 있는 접착면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칩셋에 방열판 이런 고정지기가 없는 방열판이 칩셋에 바로 붙어 있는 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드를 이용해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얘를 이제 본드를 칠할 건데 이제 물이 배수될 곳에 구멍을 좀 뚫어서 주사기 이건 주사기 껍데기죠. 얘를 여기에 뚫을 거예요. 뚫어서 물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이 호스를 타고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본드 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구멍을 일단 뚫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구멍을 뚫을 때는 드릴이 좀 필요하니까 거꾸로 이렇게 얹혀질 거라서 한 요만큼 물이 차면 이제 배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물이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반대쪽은 잘라야 되겠죠. 자르면 이렇게 꼽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보면 이제 안쪽에 접점 부위를 본드로 싹 돌려서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물이 새면 뭐 어차피 보드야 문제 생겨도 폐기할 보드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완벽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얘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려서 붙일 건데 이 틀 쪽에 본드를 충분히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굳힐 거예요. 굳히고 나서 기존에 그 테스트할 컴퓨터에 공랭식과 이렇게 이제 얼음이나 뭐 물을 부어서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굳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굳고 나서 다시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드를 칠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충분히 굳은 상태에 굉장히 지금 딱딱하게 잘 굳었죠. 이게 이제 물이 배수가 될 파이프라인도 지금 잘 굳었어요. 공기를 풀어놓으니 구멍이 있으면 공기가 쓸 텐데 지금 전혀 새지는 않는 상태고요. 제가 처음에 펜티엄4 쿨러를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잘라냈잖아요. 잘라냈는데 펜티엄4 시즐은 이 펜티엄4 발열 때문에 이 쿨러가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됐죠. 요즘에 나오는 이런 쿨러보다. 근데 얘는 이 쿨러만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인데 제가 요즘 거랑 좀 착각을 해서 위에 잘라버렸어요. 뭐 어차피 뭐 쿨러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큰 뭐 문제는 없지만 이제 요즘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보드에 결합되는 부분과 이 위에 플라스틱 사출된 부분이 팬 부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잘라내야지만 쿨러가 떨어지고 이제 메인보드에 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펜티엄4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밑부분에 이제 메인보드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지지대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죠. 제가 이걸 착각하고 위에 잘라냈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빼내려는데 안 나오죠?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물을 붓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만약에 그 수냉 워터펌프가 있으면 이 부분에도 구멍을 내서 물이 돌아서 순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되는데 지금 워터펌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칼로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수관을 연결하고요. 배수관 끝은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게로 물이 안 새겠죠. 혹시 쿨러 밑에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물이 새면 밑에 이제 그 화장지가 젖겠죠. 이거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이전 펜티엄 4 시절에 지금 뭐 폐기할 메인보드에 CPU죠. 거기 이렇게 준비를 하나 해놨어요. 옆에 컴퓨터에. 그래서 뭐 발열 양이라든지 공랭식일 때와 이제 순행식에 물을 넣고 이제 이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낮췄을 때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지금 이거 공랭식이죠 지금. 그냥 정품 쿨러. 일반 정품 쿨러일 때 제가 여기 CPU에 로드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이제 쿨러 시스템일 경우에요. 자, 테스트를 하면 지금 CPU 로드율이 지금 100%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 100%다 찼죠. 그 다음에 코어 온도가 지금 45도, 46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요거는 방열판과 CPU 사이에 제가 온도 메타를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예요. 좀 공차는 있겠죠. 안에 코어 온도와 밖에 이제 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38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CPU가 지금 펜티엄 4 이 CPU 기준으로 제가 몇 도까지 이제 쿨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지켜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쿨러를 뭐 강제로 그냥 쿨러가 불량 났다든지 또는 쿨러가 쉽게 말해서 멈추었을 때 또는 이제 CPU 표면과 쿨러 사이 접점 부위가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CPU가 몇 도까지 올라가면 시스템이 가동이 멈추는지 물론 요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리밋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80도까지 되면 뭐 컴퓨터가 멈추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알람을 발생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꺼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바이오스에 일단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CPU를 계속 이제 강제로 쿨러를 멈추게 한 다음에 온도를 계속 한번 올려볼 거예요. 몇 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CPU가 보통 CPU에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한계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마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부팅되거나 아니면 뭐 꺼져 버린다든지 아마 그런 증상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팬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4도까지 올라갔네요. 코어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간 상태고 표면 온도는 44도까지 올라간 상태. 지금 CPU 로드율은 100%예요. 펜티엄 4 지금 이 CPU 기준에 좀 더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서 얘를 그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한 다음에 뭐 얼음을 부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찬물을 이렇게 부어서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볼 겁니다. 얘는 기본적인 펜티엄 4 같은 경우에는 40도를 이제 컴퓨터를 그냥 가만 켜놓은 상태에서도 40도 정도 온도가 나옵니다. 코어 온도, 이건 외부 표면 온도고요. 지금 56도까지 올라가네요. 한 60도, 코어 온도가 한 60도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뭐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CPU 부하를 지금 최대한 다 건 상태예요.
손을 대도 그렇게 뭐 뜨겁다 할 정도의 뭐 온도는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57도까지 올라가죠. 코어 온도가 57도, 지금 여기에 표면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57도, 60도 정도에서 코어는 더 이상 상승하지를 않습니다. CPU 로드 요일은 100% 차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쿨러를 강제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도까지 올라갔네요. 쿨러를 강제로 멈추고요. 뭐 코드를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핀을 하나 꼽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지금 멈췄죠. 이제 내부 온도가 물론 팬이 안 돌더라도 이게 이제 공랭식이기 때문에 뭐 사무실 온도가 좀 낮으면 좀 그 쿨링 역할은 되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팬이 안 돌게 되면 온도가 이제 계속 상승할 거예요. 지금 62도까지 올라갔네요. 코어 온도가. 표면 온도는 지금 50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101도까지 올랐습니다. 코어 온도. 102도. 지금 표면은 85도로 표시되는데 지금 102도까지 오른 상태예요. 코어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요즘 PC는 멈추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104도인가 105도인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일반 정상적인 CPU로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3도까지 올랐네요. 꺼져버리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지금 103도. 103도에서 컴퓨터가 꺼졌죠.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키더라도 부팅이 안 될 거예요. 일단 쿨러를 빼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켜지죠. 그러니까 80도 이하로 온도가 CPU 온도가 떨어져야지만 CPU가 회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정상 코어가 작동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안 켜질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강제로 부팅 컴퓨터만 켜놓은 상태에서 쿨러가 도니까 지금 80도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80도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예. 80도 정도 떨어진 이제 화면이 들어오죠. 자, 쿨러가 이제 리미식을 해서 계속 빨리 돌죠. 굉장히 이제 쿨러가 빨리 돌고 있어요. 쿨러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CPU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CPU가 굉장히 빨리 돌죠. 소리가 굉장합니다. 온도는 69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팬 소음이 아직까지 빨리 돌죠. 63도.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58도, 한 40도까지 떨어져야 될 거예요. 이제는 온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쿨러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쿨러를 강제로 뭐 멈추게 할 일은 없겠지만 불량이 나거나 했을 때 이게 또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그래 되면 이제 주변 소자들도 발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운이 없으면 CPU 자체가 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CPU 자체는
아마 보호 회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 이제 온도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코어가 작동 안 하게끔 전류 차단이 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46도 정상적인 온도로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은 이전에 빨갛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리셋을 하면 지금 47도, 코어 온도는 지금 46도. 약간의 이제 공차는 있겠지만 이게 진행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44도죠. 얘는 펜템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40도를 넘어요. 넘는 상태죠. 기본 쿨러를 작동했을 때. 이제 시스템을 끄고 제가 순행으로 만들어 놓은 쿨러를 얹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쿨러를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온도 센서죠. 자, 제가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쿨러에는 지금 전혀 물이 새지 않고 있어요. 윗부분에는. 위에는 지금 물이 이렇게 다 담겨 있죠. 물을 다시 종이컵에 좀 따라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바닥까지 지금 온도 메타가 지금 닿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이제 온도 올라가는 거는 103도, 104도 되니까 이제 이 CPU가 작동을 멈추면서 컴퓨터 꺼지는 거는 아까 화면 보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을 다시 부어서 제가 물을 붓든지 또는 그 얼음을 넣든지 해서 계속 온도를 낮춰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수되는 물은 이런 통에 강제로 이거를 통을 넣어서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배수를 또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여기에 얼음을 채워서 온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공랭식 쿨러를 달았을 때는 이게 제가 CPU에 부하를 걸지 않더라도 거의 한 40도 정도 유지를 했었죠. 지금 27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부하는 지금 걸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코어 온도가 지금 27도죠.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한 15도 정도 다운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CPU의 로드율을 100%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로드가 지금 100%다 찼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이제 점점 녹으면서 녹은 물은 이렇게 배출이 되겠죠. 지금 현재 쿨러의 표면 온도는 19.2도, 약 20도 정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불이 녹고 나면 이 물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 교체를 하지 않고 물이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끓이는 테스트를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얼음이 다 녹아갑니다. 근데 이제 얼음으로만 이렇게 반응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얼음물 자체가 이 닿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0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드라이 아이스나 다른 이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얼음이 거의 다 사라지면서 코어 온도는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53도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서 아마 CPU가 멈추는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물이 한 80도, 90도 정도 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더 이상 물을 공급하지 않고 찬물이나 얼음을 공급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가 꺼질 때까지 이 물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수냉 쿨러의 원리가 이와 똑같죠. 이렇게 뭐 온도가 50도, 60도 이상 되는 물이 돌아서 라제트를 통해서 강한 선풍기 바람으로 통해서 열을 이제 다 뺐고 한 20도 정도 떨어진 물을 다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계속 도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뭐 한 20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CPU의 발열이 계속 뺏기는 게 되는 거겠죠. 물 쪽에. 그런 식으로 수냉 쿨러는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드라이 아이스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부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82도, 코어 온도가 지금 82도고요. 물의 온도가 74도입니다. 이제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정도 물의 온도면 커피를 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온도는 될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지금 코어 온도가 87도까지 올라왔어요. 방금 기포가 하나 올라갔죠. 지금 89도, 90도가 다 돼가네. 제 이제 코어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90도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90도까지 올라갔죠. 현재 92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어 온도가. 물의 온도는 74.3도. 이제 기포가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죠. 이제 물이 이제 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침수가 많이 돼서 좀 온도가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왔다 갔다 그리죠. 코어 온도는 지금 91도예요. 얘는 지금 85도, 86도, 87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CPU가 103도입니다. 코어 온도가 103도까지 올라갔죠. 104도 정도 되면 꺼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물이 굉장히 90도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얘로는 온도메타 얘로는 더 이상 측정이 안 돼. 104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요. 동냉식 그냥 방식에서 쿨러를 멈췄을 때는 103도에서 4도 넘어갔을 때 컴퓨터가 꺼져 버렸죠. 근데 지금 꺼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104도입니다. CPU가. 마우스도 움직이는 걸 봐서 컴퓨터가 다운되지는 않았죠. 이제 꺼졌네요. 104도. 꺼졌습니다. 104도쯤에서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꺼졌고, 자, 이 물을 통해서 제가 커피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냥 무모한 테스트지만 재밌죠? 자, 얘를 커피를 부어서 물을 좀 부어야 되기 때문에 커피에 물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커피를 마실 건 아닙니다. 지금 김 나가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완벽하게 저희 그 온수기에서 나오는 약 90도 이상 되는 물 온도와 거의 100도 가까운 온도인데 100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90도 정도의 어, 온수기에서 나오는 온도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일 좀 어설픈 뭐 테스트였지만 CPU가 어느 정도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봤고요. 그걸 통해서 그냥 이제 이런 물을 끓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울퉁불퉁해져서 지금 얘는 뭐 다시는 못 쓸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수냉 워터펌프를 구매를 하고 음료수 병이 유리로 된 거를 가공을 좀 해서 실제 수냉 쿨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냉 그 쿨러처럼 물이 순환할 수 있게끔 시원해진 물이 다시 돌고 뜨거워진 물은 밖으로 배출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시간 남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커피는 정상적으로 타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CPU 열을 가지고 커피를 타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정도 온도까지 CPU가 견딘다는 것, 그거를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CPU가 100도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셧다운 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컴퓨터가 웹서핑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 뭐 꺼지거나 꺼져버리면, 물론 파워 문제나 메모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한쪽에 이제 먼지가 너무 많아서 열이 제대로 방출이 안 되든지, 또는 CPU 쿨러가 뭐 고장나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청소를 하면서 쿨러 핀을 제대로 안착을 안 시켜서 열 방출이 제대로 열 전달이 팬으로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거는 케이스를 여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일 쓸데없는 실험이었죠. 근데 뭐 버리는 부품을 가지고 잠깐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일 영상도 욕은 하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